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읽고 나서 생각했던 게 일단 나의 언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저는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말들이 제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관한 책을 읽고 대본 외우듯 긍정의 말을 외워서 뱉는 연습을 해야 내 인생이 변하겠구나 생각이 들어 오늘 들고 온 책은 넥스웍 출판사에서 출간된 언어의 품격이란 책입니다.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첫 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미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첫 번째 요인을 말솜씨라고 합니다. 시의적절한 능숙한 말솜씨는 힐링을 경험하게 해주며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하며 나아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표현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힘을 지녔으며 우리의 미래는 표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언어의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큰 배에는 배를 조정하는 작은 키가 있고 자동차는 작은 핸들이 방향을 조정하듯이 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좌우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에서 제시하는 천금말씨의 사례를 통해서 새치열을 제어한다면 삶을 변화시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친절한 말은 쉽고 짧지만 그 메아리는 끝없이 울려 퍼집니다. 넥스웍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정병태님이 지은 언어의 품격, 내 인생을 바꾼 천금말씨 언어의 품격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든다. 실제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말을 훨씬 잘한다. 비판은 쉽기 때문이다. 특히 난 유대인의 창조적 탁월함에 관심이 많다. 한 책에서 특별히 나의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다. 미국 플로리다 교도소에 6,000명의 죄수가 있는데 그중 유대인은 13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사실 플로리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처럼 유대인 죄수의 비율이 낮은 것은 유대인 부모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들여 자녀들을 말로 축복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을 만나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든 긍정의 말로 인사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은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긍정적이고 세워주는 말로 맞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사람들의 영혼은 좋은 음식으로 채워져야 한다. 좋은 음식은 좋은 말이고 나쁜 음식은 나쁜 말이다. 우리의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규칙적으로 긍정의 말을 듣고 채워져야 한다. 이를테면 칭찬, 수용, 인정, 애정, 주목, 긍정, 존경 등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나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로 가득 찬 세상과 맞서 긍정적이고 세워주는 말로 축복하고 규칙적으로 선한 말을 들려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엄품을 보면 알 수 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급여의 대소가 아니라 고용주가 칭찬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어디서든 진실한 마음이 담긴 감사의 말은 언제든지 환영받는다.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든다. 37마디의 긍정적인 말. 우리 영혼은 좋은 말을 갈망한다. 날마다 영혼에 좋은 음식이 공급되듯이 평범한 사람도 매일 칭찬과 격려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이나 축복을 거의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장차 변화될 모습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대우를 하면 그렇게 변화된다. 즉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은 오래전에 들었다 해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어야 부정적인 말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가슴에 박힌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파내는데 37마디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에 대한 격려. 마크 트웨이는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그 지글러는 적절한 순간에 진실한 말 몇 마디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격려를 필요로 하고 그 격려로 인해 변화된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격려의 효과는 매우 심오하다. 격려만큼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 혹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선한 행위에 대해 칭찬하고 칭송한다. 모든 사람들은 현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에 주목하여 관심을 갖고 격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언제든지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요. 아이에게 넌 정말 친절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야. 매장 직원에게 당신은 항상 명랑하네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종업원에게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군요. 난 당신에게 무척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보물이요. 고용주에게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종업원들을 위해 마음 써주시는 데 대해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고마워. 정말 잘했어. 여자친구에게 당신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미래에 대한 격려. 오스트레일리아의 F.W. 보햄은 우리의 마음을 메아리의 고향이라고 했다. 즉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미래에 대한 격려는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격려로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은 엉성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희망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신입사원에게 당신은 뛰어난 지혜로 인류 엔지니어가 될 것이요. 남자 대학생에게 나는 승리자를 보는 은사가 있는데 자네가 바로 그 승리자일세. 여자 대학생에게 학생 과제를 보니 대단한 잠재력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이요. 젊은이에게 자네는 많은 것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 될 것이네. 아이에게 너는 참 생각이 깊구나.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신앙인에게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문가에게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직장인에게 당신은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요. 백조의 우아한 자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20세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다. 그의 위대한 발견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바로 무의식의 원리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일부분이고 그 행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깊은 곳에 숨어 있기에 인간은 무의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넌 시키는 대로 해. 등 이러한 과격한 말로 인해 상처를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사랑해. 많이. 좋아. 라는 긍정의 언어뿐이다. 극단적인 표현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든다. 대신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들, 즉 제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당신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지금 이곳은 안전하다. 등의 느낌을 주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긍정의 좋은 말은 간단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 눈으로 보이는 태도뿐 아니라 거친 말씨를 고운 말씨로 바꾸어 내 귀에 들려줘야 생각, 감정, 행동이 바뀌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내면의 좋은 성품을 길러야 우아한 백조처럼 수면 위를 날아갈 수 있다. 백조가 우아하게 물결을 가르며 이동할 수 있음은 언제나 수면 아래 발과 귀를 쉼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나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서 상대방에게는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에게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로 바꾸어야 한다. 언어의 품격을 뽐내기 위해 오늘도 백조의 우아한 자태처럼 쉬지 않고 물과 길을 움직이기를 응원한다. 매일 애정과 축복의 언어를 듬뿍 퍼주어야 한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겉으론 긍정적이고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어 있거나 교묘한 위선의 말, 이중적이고 복잡한 말이 아닌 뒤끝 없는 깨끗한 고운 말씨를 나누어야 한다. 언젠가 우리들이 했던 말들이 키질되어 가려질 때 가장 비싸게 값이 매겨질 언어들이 되기를 진중으로 바란다.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씨. 나는 어떤 한마디를 듣고 삶이 통째로 바뀌었다. 그 좋은 말은 마술 같은 언어였다. 그것은 격려를 가리키는 좋은 말이었다. 그 좋은 말은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 축복의 언어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언어의 품격을 높여 건강한 자아를 세우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아래의 예로 든 말을 수시로 연습해보자. 늘 노력하여 마음과 입에 담고 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좋은 말은 나와 타인을 모두 살리는 말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사랑해. 정말 좋다. 아프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맛있다. 정말. 우리. 영원히. 가족. 도와주세요. 축하한다. 대단해요. 기쁩니다. 지금. 덕분에. 그럼요. 대단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 수 있다. 잘 된다. 가능해요. 늘 웃고 계시네요. 배려심에 감동입니다. 축복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특별하십니다. 변화됐어요.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요. 여성 폄하 발언은 안 된다. 신문과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이 쏟아지고 있음을 본다. 누가 봐도 몰상식한 말이나 명백한 언어 폭력인데 지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언어는 언제나 타인의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 폄하 발언은 심할 정도로 난무한다. 남성들은 여성을 향해 쉽게 발언하고 있다. 네가 참아. 여자는 잘 못해. 뚱뚱하다. 못생겼다. 여자는 똑똑하면 안 된다. 남자한테 상처를 받았나 봐. 시집 못 간다. 키가 작아서 못해. 여자가 왜 그래? 여자가 일을 못하니까 돈을 적게 버는 거야. 야근을 할 수 있냐? 결혼하고도 계속 다닐 생각이냐? 출산휴가가 부럽다. 너 같은 여자한테도 성추행을 하냐? 왜 유난이야? 배가 불렀다. 네가 여자니까. 그냥 네가 참아. 여성 멸시, 여성 비하, 여성 혐오의 언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차별의 언어는 깊은 상처를 주며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 참 좋다. 나는 참 좋다. 훌륭해. 아름답다. beautiful. 감사합니다. 라는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 정말 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기꺼운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제자 원우님이 내게 다가와서 하는 말은 교수님 참 좋습니다 였다. 이 말은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나오는 대사로 유명해졌다. 이 영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말 한마디였다. 당신 참 좋다. 신학자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했다. 이와 같은 좋은 글귀가 또 있어 소개한다. 얼마 전 이상국의 러브레터 읽어주는 남자를 읽었다. 이상국 씨 자신이 했던 사랑을 담은 에세이집으로 오래된 책이지만 좋은 선물 같은 글귀들이 있어 소개한다. 당신 참 좋습니다. 정말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큰 보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참 고맙습니다. 당신 생각하노라면 슬픔도 따뜻해요. 고마워요. 내 슬픔이 당신께 그렇게 말해요. 책의 뒷표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준 것만도 고맙고 나를 만나준 것만도 고맙고 내게 웃음 한번 지어준 일로 심장이 터질 듯한 행복이었다. 남미 칠레의 구스타보 구티 에레즈, 절망의 라틴 아메리카에서 희망을 선포한 해방신학자이다. 그는 남의 손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진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푸념을 늘어놓고 난다. 무심코 죽지 못해 산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야. 김이 샜다. 난 늘 찬밥이야. 등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푸념이 나올 때 감사의 언어로 바꾸고 긍정적이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자.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한마디의 친절한 말은 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준다. 그리고 잔인한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에 가는 날까지 흐느껴 울게 만든다. 풀턴 쉰 주교의 어록에서 미국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함 링컨은 따뜻한 인품을 가졌다. 학교 친구들이 거북이 등에 뜨거운 석탄을 올려놓고 괴롭히자 링컨은 그건 나쁜 짓이라며 친구들을 말렸다. 그의 인품을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현재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이 링컨이다. 링컨은 모든 실패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51세에 마침내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수많은 실패와 최악의 조건에서 대통령이 된 링컨에게 당신이 이룬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링컨은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바깥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진 아니야. 링컨이 이길 수 있었던 제일 조건은 바로 그의 인품이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때만 하는 절제와 진실한 성품 덕분이었다. 영혼의 세계는 단단한 격언. 반복하는 학습은 힘이 있고 반복하여 들려주는 한마디의 말은 삶을 변화시킨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문장을 구비하여 매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실로 상황이 고약해질 때마다 긍정의 격언 경구를 암송하여 당당하게 고백하자. 희망의 언어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평상시 여기저기에서 모아 암송하여 들려주면 더 유익하다. 그리하면 절대로 희망이 동날 리가 없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좋은 음식, 즉 좋은 말을 간직하고자 한다. 좋은 말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차동엽 신부. 스페로 스페라. 나도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라틴어 격언. 불행을 치유하는 약. 그것은 희망 이외에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의 힘은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 99명의 힘과 같다. 존 스튜어트 밀. 일단 일에 참여하면 목표로 한 모든 것을 성취할 때까지 손을 떼지 말라. 우리는 무엇이든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어떠한 희생을 치를지라도 도달해야 할 목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리 퀴리.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었다. 그는 84일 내내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노너 옹야 제6편 18 공자.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보약처럼 내 영혼을 살찌우지만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질병처럼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 나폴레온 1. 좋은 격언과 명언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유유히 살아남아 많은 이들에게 힐링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상시 격언을 준비하여 필사하고 깊게 묵상하자. 힘들 때 외로울 때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격언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도록 하자.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다. 희망을 닦는 소년.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다. 아버지가 빚을 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구두를 닦아야 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새벽부터 나와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두를 닦으면서도 얼굴에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늘 밝은 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닦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구두를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니?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이다. 가난이라는 현실 덕분에 다른 사람의 구두를 닦으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찰스 디킨스는 가난을 절망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희망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기는 반전의 기회, 희망의 표징이 되어야 한다. 이제 따스하고 고운 언어로 표현해보자. 참 좋다는 언어로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먼저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말로 격려해보자. 사실 윗사람의 진심 어린 희망의 언어는 위대함을 만든다. 격려의 좋은 말 한마디.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격려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미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한마디의 말. 난관에 처했을 때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 리처드 드 보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의사 벤 카슨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 학생이었고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는 서슴지 않고 나의 어머니 쇼니아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리 있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쇼니아 카스는 아들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로 용기를 주었고 격려의 좋은 말을 해주었다. 카슨 박사가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격려를 가슴에 품고 좋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통째로 바뀌었다. 격려법 배워 실천하기. 성공하는 사람은 1% 뭔가 마음을 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칭찬의 언어를 즐겨 쓴다. 필자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정기 간행물에서 다음의 이야기를 읽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캐롤 레드는 자녀를 큰 인물로 키우는 7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첫째, 긍정적인 재능을 키우기 위해 대단하구나, 와, 정말 잘했어, 최고야 등 격려의 표현을 사용하자. 둘째, 그 상황에 적합한 칭찬을 준비하자. 셋째, 메모지나 카드에 창의적인 칭찬 한두 문장을 써서 아이들의 베개 위, 도시락 안, 신발 속, 방문, 이불 속, 교과서나 성경 갈피에 놓아둔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은 거룩한 칭찬의 말을 할 때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녀의 격려법은 메모지나 카드에 칭찬 한두 문장을 적어 놓아두는 것이다. 사랑한다 라는 말과 함께 큰 성과에 놀랐다. 너는 열심히 공부하는 훌륭한 아이야. 최고의 성적을 거둘 거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등 간단한 말을 적어 놓으면 그것을 본 아이들에게는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로 자녀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큰 인물로 키우는 격려법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과 리더들에게도 필요한 훈련이다. 그러므로 격려의 연습을 성실히 실천한다면 당신도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도움이 되는 말, 누구를 만나든 첫 번째 언어는 고맙다고 말하자. 작은 일에도 항상 고마워하는 말을 나누어야 한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자. 비관주의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젠 틀렸어, 끝났어, 완전 실패다. 반면에 낙관주의자는 이렇게 말한다. 감사하다, 다시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경험이야. 사람은 언어를 먹고 산다. 언어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자아를 확립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거짓말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지저분한 말은 삶을 지저분하게 만든다. 따뜻한 한마디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다. 여기 언어학교를 통해 한마디의 효력과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과 도움이 된다. 명심하자. 사람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살리는 말 한마디,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살아간다. 괜찮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 괜찮아. 나는 종종 말한다. 괜찮아.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좋아.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너무 힘들게 하지 마. 괜찮아. 당신이 있어서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어깨를 살포시 어루만져 준다.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말해보자. 이젠 괜찮아. 괜찮아. 당신은 다 좋아. 나는 괜찮아. 무엇 하나 나쁘지 않아. 괜찮아. 좋아. 변화시킨 말 한마디. 한마디 소통으로 삶이 달라진다. 나의 한마디를 통해 또 언어학습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본다. 언젠가 한 여성 CEO는 평생에 처음으로 자신의 방에 자신만을 위한 책상과 책장을 놓고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신나게 자랑하였다. 교수님의 인문학 스피치를 배우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물었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리도 행복하세요? 얼마도 되지 않는 나만의 책상을 놓고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흐뭇하고 행복한 삶을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서는 곧 떨어질 것처럼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러면서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감격하며 새로이 도전을 준비한다고 말하였다. 대표님, 또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시는데요? 예, 시간이 되는 날 도서관 여는 시간에 들어가 문을 닫는 시간까지 혼자서 도서관에서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아직 도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행복해요. 이번에 소개할 남자 기업인 대표님은 평소 존경하는 분으로 그는 1년 가까이 인문학 스피치를 함께하였다. 그런데 내가 봐도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가 일어났다. 얼마 전 만남의 자리에서 큰 결단의 얘기를 들려주셨다. 자신이 30년 가까이 즐겨오던 술을 끊었다는 것이다. 술을 함으로써 독서하는 시간과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어 술 마시는 시간에 독서와 인문학적 삶을 살기를 마음먹고 술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물었다. 대표님, 그리 오래도록 30년 가까이 마시던 술을 끊으면 비즈니스 관계에 혹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술자리 없이도 얼마든지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술을 마시고 제 소중한 시간이 꼬여 알차고 인문학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교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학습 포럼을 통해 삶의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젠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한 기업인 대표는 필자의 인문학을 통해 큰 지적 자극으로 책을 쓸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또 한 직장인 리더는 내 자산 관리 경영론에서 주식 투자와 경영 철학을 배워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벌어 감사하다며 큰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경우도 있다. 한 강사는 나의 코칭과 학습으로 교수로 임명되어 왕성하게 강의하며 보내고 있다. 나의 권유로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한 CEO는 즉시 박사 과정을 입학하여 3년 만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강의 현장은 언제나 감동이다. 소통을 통해 삶이 바뀌고 꿈을 갖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분들을 늘 만날 수 있다. 이 모두가 살리는 말을 사용했기에 가능했다. 도움이 되는 언어를 나누었을 뿐인데 말이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는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는 하루의 첫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 안녕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인사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면 모든 존재에게 아침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것이다. 환대의 언어는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환대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소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환대야말로 거룩한 의무다 라고 역설했다. 철학자 칸트는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심의법으로서 지구적 규모의 보편적 환대라는 개념을 주창했다. 안녕, 어서 오세요. 만나 뵙게 되어 기쁨입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맞이하자. 우리는 환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니까. 이 언어의 울림. 무라, 감사해. 모마, 건강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의 일부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시이다. 시인은 꽃이라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름 없는 잡초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한다. 만나는 사람의 이름은 사랑스럽게 불러주어야 더 빛이 난다. 고운 마음, 고운 언어를 사용해보자. 고운 언어는 큰 울림이 있다. 바흐 혹은 모차르트의 곡처럼 따뜻하고 고운 언어에는 울림이 있어 퍼져가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평소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씨에 있었다. 성공한 사람은 매사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언어를 취하는 반면 실패하고 꼬이는 사람은 평소 불만과 짜증스러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즐겨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가? 울림이 있는 언어를 나누고 있는가? 말 못하는 식물도 감사의 언어를 표하면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데 사람은 오죽할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기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진중하게 생각하여 좋고 선하며 따뜻한 표현, 고운 언어를 써야 한다. 감사해 물병. 필자는 오래전 베스트셀러가 된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을 읽고 일찍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등 칭찬과 감사의 언어를 실천하며 나누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에 의하면 보통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하고 말한 뒤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물의 결정이 예쁘고 고른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한편 같은 물에도 바보, 미워, 아프다 이런 물에 무슨 효력이 있겠어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물의 결정이 붕괴되어 부서진다고 한다. 즉 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나는 당장 물병을 구입하여 무라 감사해, 몸아 건강해져서 정말 고마워 라는 문구를 써서 묻히고 그 병에 물을 담아 마셨다. 물을 마실 때마다 무라 감사해, 몸아 건강해져서 정말 고마워 하는 말을 외치고 마신다. 더불어 늘 밝고 환한 표정과 미소를 머금고 생활을 했다. 이러한 태도는 감사의 울림은 커서 우리의 몸까지 좋은 울림으로 더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방향을 능숙하게 조종하기. 나는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네. 자신의 배를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네. 루이자 메이 알코트.
나는 철학을 전공한 철학 박사이다. 학위 논문의 한 연구 분야가 중세 렉시오디비나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우리는 언어와 더불어 비로소 사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홈볼트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현실을 인식한다고 설파했으며 20세기 실존주의 대표적인 하이데거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주택 속에 인간이 산다. 우리는 순간순간 언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어떤 사람이 당신 참 좋다 라고 말하는 순간 좋은 울림이 생겨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데 당신 오늘 우중충하네 라고 말하면 좋지 않은 울림으로 하루를 보낸다. 이는 실제로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의 발신지가 되어야 한다. 매일 격려의 발신지가 되는 말을 모토로 삼아야 한다. 당신이 항상 적극적이고 명랑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가정해보자. 바다에서 자신의 배를 정확히 목표 지점까지 능숙하게 조종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면 멋진 항해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그 배를 조종해 가면 모든 사람이 그 배에 함께 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 인생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 방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온화하게 맺어가자. 거기에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긍정적이고 격려의 좋은 말, 고운 언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제일 예쁘잖아요. 강희관 감독의 영화 사과에는 울림의 큰 대사가 등장한다. 자신이 좋아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남성에게 주인공 여성은 단호하게 말한다. 왜 자꾸 따라다니세요? 내가 뭐가 좋다고요? 그는 그 무릎에 서슴없이 대답한다. 현정 씨가 이 빌딩에서 제일 예쁘잖아요. 그 한마디에 주인공 현정 씨는 마음을 연다. 그들은 사귐을 갖게 되고 결혼까지 꼴이 난다. 현정 씨가 이 빌딩에서 제일 예쁘잖아요. 이것이 언어의 울림이다. 커피를 좋아한 나는 따뜻함과 향기 그리고 만남의 울림을 담긴 빈 커피컵을 버리지 않고 스토리를 메모하여 모은다. 나의 연구실엔 그렇게 모은 커피컵으로 가득하다. 무엇이든 나와 울림을 가졌던 것을 분리하면 고통스러웠다. 하찮은 것일지라도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짓지 말자. 책, 나무, 꽃, 물, 커피, 음식, 장소, 만남, 모임 등 모든 존재는 작게 더 작아져 입자가 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손이 자신의 두뇌이기도 하다. 발이 눈이 되기도 하다. 손이 발이 자신인 것이다.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말이다. 누군가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동으로 우리 생각은 저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라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조금 숨을 고르고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 자신의 마음과 머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들꽃은 머리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눈이 와도 눈에 묻힌 채로 봄을 기다린다. 불평은 하지 않는다. 인생은 늘 순간순간 바뀌어간다. 요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힘겨워하고 있다. 어느 강이든 항상 같은 물이 아니다. 도움이 되는 울림으로 살자. 모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소망하자. 그 울림이 내 인생에도 울리게 된다. 생각해보자. 마음을 여는 소리의 울림이 있었는가? 오늘도 도움이 되는 언어의 울림이 있었는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의 울림은 나와 연결된 모두가 풍요로운 결실을 맺도록 돕고 인생이 생기 있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보람이다. 그러하도록 돕는 힘이 바로 언어의 울림이다. 언어의 울림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과 이해가 바탕에 깔린 목소리 톤과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로지 상대에게만 관심을 쏟고 최우선해야 한다. 정말 힘들겠네요. 이 얘기는 당신을 매우 힘들게 하리라는 걸 알아요. 거기에 대해 좀 더 많이 얘기해봐요. 감동의 언어. 윌리엄 제이 디엄의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라는 책에는 잘못된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 실려 있다. 어느 날 어린 자녀가 자신의 불안을 의붓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 아빠, 저는 결코 아빠를 즐겁게 해드릴 수 없어요. 저는 결코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죽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의붓 아버지는 감정이 상하여 그 아이에게 그럼 가서 죽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스스로 목을 맸다. 잘못된 언어 습관 한마디가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이다. 정성으로 말한 고운 언어, 희망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나쁜 말, 잘못된 언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긴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이다. 언어를 통해 사랑도, 행복도, 그리고 성공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마다 언어를 사용한다. 만나는 사람들과 언어를 나눈다. 언어를 통해 서로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다. 언어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확실히 믿기에 언어를 통해 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언어들을 배워 사용하자.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고 고운 언어 배우기에 힘을 써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감동을 받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잘못된 언어 습관 바꾸기. 자신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깨달았다면 바로 발견된 그릇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먼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배려가 담긴 언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상대를 위해 고운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타이밍을 선택하여 언어를 사용한다. 머리가 아닌 가슴의 언어로 그 언어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된다. 또한 진실한 언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감동을 주는 언어를 배워 익혀보자. 친절한 말, 유순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배워야 한다. 규칙적으로 선한 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인자한 성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능숙하다. 다정다감한 성품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매우 익숙하다. 그들은 평상시에 친절하다. 평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이라는 따뜻한 언어 나누기를 즐겨 사용한다. 12세기 철학자이자 탈무드학자인 모세 마이노니데스는 인간은 모든 행동에서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모욕적인 언사와 무례한 행동에 화를 내서도 안 된다. 참아야 한다. 그리고는 쉼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